안녕하십니까. 무미명리 강의로 오늘은 198화입니다. 기토 네 번째 시간이고요.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영상이 띄엄띄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도 많이 있었고요. 여름에 또 조금 몸이 좀 아파서 조금 쉬기도 했고, 그래서 그 영상이 띄엄띄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가을이 되면서 회복이 된 것 같으니까 몸을 더 추스린 다음에 계속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토 네 번째 시간이죠. 저는 지난번에는 기토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천간의 어울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각 절기에 대해서 기토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으로 기토의 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철의 기토론입니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임수를 싫어하며 목왕절이라 목달을 두려워하고 무토로서 재임수하고 경금으로 재목함을 기뻐한다. 봄은 아무래도 목국의 계절이죠. 봄은 목의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다함을 두려워하고, 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봄의 계절인데 사주에 다른 목이 더 많다, 이런 거를 절기한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간목을 보면 봄철에 농토에 곡식을 많이 심어 놓은 형상이니 부를 이룬다. 그래서 이 간목 같은 경우 천간에 있으면은 열매 맺는 나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목다가 아닌 다음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 봄철에 기토론일 경우에는 간목과 어울리면 조화롭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을목을 보면 논에 화초를 심어 놓은 형상이니 화초가 잘 자라지도 못하고 오히려 뿌리가 썩을 우려가 있다. 아무래도 기토라고 하는 것 자체는 논밭에 뭘 기르려고 하는데 을목은 꽃입니다. 아무래도 봄은 아직까지 겨울에, 특히 초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여기가 좀 남아있지요. 그랬었을 때 이런 어떤 썩을 우려가 있다, 또 잘 자라지도 못한다, 이런 말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화를 보면 습토를 병화로 말리어 무토와 같은 땅으로 만드는 격이니 기라며, 병화가 투가 나여 봄철에 초목을 자양하고 잘 자라나게 되는 격이 되어 북격을 이룬다. 그래서 특히 병화가 있었을 때, 여기 간목까지 같이 겸해 있었으면은 금상첨화입니다. 이럴 때는 아주 귀하게 된다. 특히 이제 이럴 때는 조금 조열해지기가 쉬우니까 수기가 물의 기운이 장간에 암장한다라든가, 때로는 이렇게 튼튼한 지지에서 물의 기운이 너무 흘러 넘치지 않고 자양하는 영도 수준의 수기가 있으면 아주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병화와 간목이 있으면 아주 귀하게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화가 있으면, 정화는 초목을 불로 상처를 줄 우려가 있으니 꺼리지만은 경신금이 있었을 때 서리가 내린 현상이 되면 정화가 이 경신금을 녹여 약신으로 사용하게 되니 길할 것이다. 정화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은 경금과 신금이 있거나 때로는 수기가 임이라든가 개가 너무 과하게 흘러올 때 이 정화의 작용이 그걸 조금 막아주는, 흉함을 덜어주는 약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좋게 됩니다. 근데 정화 자체로서는 좋지는 않지만은 다른 조화로움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정도 수준은 되겠죠. 무토가 투가 나면 봄철에 허약한 기토를 보호하는 격이니 길하지만은 수기가 부족한 경우에 수기를 범접하지 못하게 하니 흉할 것이다. 그래서 무토가 봄철에는 이제 아무래도 목의 기세가 강하다 보니 토가 조금 허약해집니다. 이럴 때 무토는 기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도 수준이겠고요. 다른 게 있었을 때 혹시 또 물기가 부족할 때 무토는 수의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른 것들과 같이 겸해서 봐야 됩니다 정도 수주가 맞겠지요. 기토를 보면 넓은 농토가 되어 활용을 잘하게 되면 대부대기를 이루나 쟁제가 될 우려가 있다. 아무래도 이제 기토라 때는 비경급이지요. 비겁의 기세가 쟁제를 이뤄갈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경금을 보면 초목을 키우는 입장을 가진 땅에 서리가 내리는 격이니 흉하다. 길하긴 어렵다. 신금을 보면 병화를 합구하고 서리가 천지를 덮고 있는 격이니
대흉할 것이다. 이럴 때 경신금의 작용이 왔었을 때 이 정화의 작용까지 같이 곁들여서 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수가 투가 나면 습토에 물이 흥건히 고이게 되는 격이니 고질병이 있고 의식을 해결하는 데 힘이 든다. 장맞은 땅에 씨앗이 발하지 못하게 된다. 이 기라고 하는 것과 임이라고 하는 것이는 어울렸었을 때 이게 같이 모여 있다라든가 운에서 만난다라든가 이랬었을 때 좋은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들 것이니까 이럴 때 기와 임은 가능하시면 안 만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조화로움과 어려움을 살펴봐서 이게 흐트러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기토 타김의 기세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수를 보면 병화를 가리우고 장맞은 형상이니 불길하다. 그래서 뭐 임수 정도는 아주 흉하다 정도 느낌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개수는 흉하다까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너무 다른 것들에 봤었을 때 차가운 기세가 있다라든가 이랬었을 때는 흉하게 작용을 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월, 이제 봄의 기준이죠. 인월, 아직 추운 여기가 있으니 병화를 기뻐하고 임수를 두려워한다. 뭐 아무래도 임수가 있으면은 임수는 무가 있어서 이걸 제방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었을 때는 이 기토가 임수에 쓸려가 버릴 소지가 큽니다. 특히 임수를 두려워한다. 이게 타김의 기운을 말을 하는 거죠. 무토로서 성제하고 이게 이제 뚝방으로 쌓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득 임수하면 도리어 득지수리하니 부귀하게 될 것이다. 임수가 있었을 때 토가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게 되면은 크게 이익을 얻는다. 뭐 이런 말인데 글쎄 이거는 뭐 제가 경험적으로 봐서는 크게 이익까지는 안 되고 흉함 정도는 막아주기는 하더라.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미 있었을 때는 이 흉함을 극복할 길이 오로지 무토 하나 정도 바라보는 정도 수준인데 이것들도 이 사주가 조열했었을 때 이 임의 작용이 조금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약간 뭐 금수가 있다라든가 수기가 있었을 때는 이 임이 아주 흉하게 타김의 작용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랬었을 때 저는 이 기와 임이라고 하는 글씨의 조합이 있었을 때는 아니면 대운에서 만나든가 이런 경우가 봤었을 때는 아주 흉하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주에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목이고 득경금하여 개병이 제투하면 명리가 쌍전하고 간목이 경금으로 해서 제함을 받고요. 개수와 병화가 있으면은 천간에 투가 나면은 명리를 크게 얻는다. 갑이 많은데 경이 없으면은 질병이 많고 폐인이 되기 쉽다. 결국은 관다가 되는데 신약하다 이런 경우가 됐었을 때 이들 관을 제하는 경금이 없었을 때 몸이 아프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화가 천간에 투출하고요. 수가 없었을 때 습토인이 무방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묘진 월에서 이럴 때 이제 봄의 계절이다 보니 기토는 습기를 조금 무토와는 달리 습기를 머금고는 있습니다. 이랬었을 때 무방하다 정도가 되겠고요. 병화와 병화의 따스함과 개수가 지지에 장하였거나 천간에 있어서 간목을 생하면 부귀공명한다. 병화, 개수, 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토의 문제는 항상 갑병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챙겨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토는 음토이며 건토이나 습토이기 때문에 기토는 마른 흙이긴 하지만은 무토처럼 먼지를 펄펄 날리는 그런 마른 흙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술은 대하수라 기토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이거 타김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흉하게 된다 이런 말이겠고요. 목이 많은데 금이 있으면 명리가 있지만은 금이 없으면 평생 가난하다. 목 다일 때 몸에 아프고 폐인이 되기 쉽다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겨울에는 병화를 쓰는 것이니 조후의 법이다. 그래서 추울 때는 아무래도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 논밭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초춘에는 이것이 적용되나 병화가 투출하면 상당히 귀격이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초봄에는 병화가 투출하여서 관인상생격의 기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특히 간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병화의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월에 태어난 기토의 성품은 덕성이 훌륭하고 인품이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사리사욕을 떠나 정도, 공도를 만나 만사를 성심성의껏 처리합니다. 신약은 다소 마음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 인월 같은 경우는 정관의 작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관의 작용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이 상관이 이 인목이라고 하는 정관을 흐트러뜨리는지 안 흐트러뜨리는지를 따라서 이게 이제 뭐 흐트러뜨리게 될 경우는 격을 떨어뜨려서 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귀하게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월에 태어난 것이니까 사주의 상관의 기세까지를 언제든지 옆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흉하게 작용하는지 이것들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보면은 천지에 음양이 있듯이 인체도 음양이 있는 법, 화가 있는 명조는 건강하고 무병장수합니다. 이제 이럴 때 금수의 기세가 강하면은 힘들어지겠죠. 화가 있었을 때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월령이 정관에 해당하니 큰 병은 없는 편이다. 대개 이제 뭐 자잘한 질병 정도지 큰 병이 있거나 이러진 않겠다 정도가 되겠고요. 가우는 대개 명문의 자손이요. 부모의 덕을 많이 받고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 편이다. 특히 병화까지 월간에 떠있다, 뭐 병인월 뭐 이런 정도 돼 있다라든가 병화까지 천간에 떠있을 때는 이런 작용이 더욱 크게 일어납니다. 연애 간지에 상관이 있으면 조부가 비난하였다가 부친이 가세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일찍 잃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암시가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뭐 월지의 정관인데 상관이 연천간에 있었다라든가 연지지에 있었다라든가 이랬었을 때는 부친이 가렛을 일으켰으나 뭐 때로는 일찍 여의고 재산을 일찍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부부는 부부 유정하며 인고 부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팔자이다. 남편은 성실하고 아내는 현숙하니 그 가정이 평화롭다. 관성과 재성의 득왕, 실기 여부를 참고하여야 하며 만무일실이다. 뭐 되게 흉함보다는 아무래도 귀함이 좋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궁합이라든가 사주의 틀을 많이 봐야 되기는 하지만은 완벽하게 모든 게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직업으로는 관인상생의 격을 이루면 국가의 록을 받는 행정공무원이요. 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인의 명이다. 형충 있고 격을 이루면 판검사나 군무직에 출세한다. 병화라고 하는 인성의 작용도 꼭 살펴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성이 귀하게 작용을 할 때는 그 작용이 크게 일어나지만은 인성이 귀하지 않으면은 잡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월입니다. 양기가 화창하니 간목으로 소통하고 개수로서 윤토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월보다는 묘월은 아무래도 좀 따뜻한 기온이 옵니다. 그랬었을 때 간목이 천간에 투출해야 되고요. 개수하고 간목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수가 천간에 투출할 때는 아주 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병화가 겸출하면 병화가 같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간목, 개수, 병화까지 같이 있게 될 경우에는 위압천리요 임수가 나타나면 미관말직이다. 그래서 갑병계가 있었을 때는 위압이 그 위험이 천리에 떨치지만은 임수가 있었을 때는 뭐 그냥 평범한 직업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묘월에 병화에 간목이 개수가 있어야 북이 공명할 것이다. 간목이 기토와 합하면 탐욕에 빠지며 임수가 있어서 병화를 시키면 부기가 한 단계 떨어지게 됩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에 갑이 천간에 뜨면은 꼭 합을 이루게 됩니다. 요 사이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갑이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목이 있는가, 때로는 여기에 목이 있는가, 뭐 기를 기준으로
시의 갑인가, 뭐 때로는 월의 갑인가, 연의 갑인가, 때로는 이 사주에 금의 작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면서 사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다가 되겠죠. 묘월의 기토는 병화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은 없다. 뭐 크게 부귀공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럴 때 병화만 있어도 논밭에 곡식을 키우게 될 것이니 뭐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행위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 정도가 됩니다. 원리에 이르기를 양기가 점점 오르나 곡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고로 간목으로 소토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묘월은 양기가 점점 올라가게 되지만은 아직은 곡식이 가을처럼 여물거나 이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럴 때, 이 간목으로 토와 소통하게 되고, 개수의 생조까지 받게 될 경우에는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월령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편관은 여러 가지 제살의 작용들이 있죠. 특히 상관의 작용까지 잘 살펴봐야 이 갑기라고 하는 것이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었을 때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도 보게 되는 겁니다. 편관이 등령할 때이니 간목을 쓴다면 관삽 혼잡의 천을 범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편관이 제살이 안 된다라든가 이랬었을 때 간목까지 천간에 뜨게 될 경우에는 이게 힘들다. 관살 혼잡으로서 어떻게 갈 길을 모르게 되고 흉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뜻이시고요. 병화의 작용이 있었을 때는 일상인의 명이다 정도까지는 되겠죠. 묘월에 태어난 기토의 성격은 신약은 외유내강하고 신강은 외강내유이다. 쉽게 말하면은 부드럽기는 하지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신약할 때는 부드럽고 신강할 때는 그렇지는 않다 정도가 되겠고요. 병화 인수가 투철하여 있으면 인품이 고결하다. 그래서 병화가 없다. 때로는 병화가 있었을 땐 정인의 작용이니까 고결한 인품이지만은 임수까지 없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병화는 없는데 임수만 있다. 이랬었을 때는 아주 천하다. 귀하게 되기는 어렵겠다.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위를 수술한 자가 많으며 다병한 편이다. 때로는 단명하거나 요사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이 형의 기세들도 있겠죠. 이 잠요 형의 기세까지도 있다가 보니 다른 것들도 조금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가운으로는 연간지에 병화가 있으면 귀문 출신이요. 그렇지 못하면 유산을 물려받는다. 귀문 출신이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없으면 초년고생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병화가 꼭 있어야 됩니다. 형제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 되고요. 부부는 여명은 못생겨도 남편에게 박대받는 암시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묘월에 태어난 기토일주의 경우에는 아내는 조금 미인을 얻기는 어렵겠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편관의 작용이다 보니 가정을 충실하게 돌본다라든가 다정다감하다라든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다 정도가 됩니다. 직업으로서는 병화 인수가 대운이 순행하면 고관재벌이고 병화가 없애고 대운이 역행을 하면 자묘형이 있으면 일생의 형무소에 더 나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순행역행은 말 그대로 대운을 뽑을 때 순행역행이 아니고요. 도와주는 용의신의 작용들이 많았을 때는 고관재벌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와주는 것들이 없었을 때 이럴 때 힘들다 형무소를 드나들고 형까지 있었을 때는 더더군다나 어려움이 생기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월입니다. 진월, 병화를 선용하고 개수를 겸용하며 간목으로 소토간다. 병화, 개수, 간목의 기세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죠? 이럴 땐 좋습니다. 이 세 글자가 투철하면 입각하고 경금을 보면은 병이 된다. 이 세 글자가 있었을 때는 귀하게 됩니다. 이런 말의 설명이고요. 이럴 때 경금이 특관했었을 때는 을목이 있어서 이 경금을 합거해주면은 그나마 부드럽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병화도 있고 개수도 있고 간목도 있고 이건 을목까지는 어렵죠. 이랬었을 때 이 을목이 경금이 있었을 때는 어느 게 하나가 빠져야 되는데 그것들도 사주를 살펴보면서 얘기하자 이런 말입니다. 병이 있고 개와 갑이 있으면 부귀공명하며
병은 임수가 있거나 갑은 경금이 있거나 개는 무토가 있으면 격이 낮아진다. 병은 충하게 되고요. 갑도 충하게 되고요. 개는 무토와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이 낮아집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월은 병이 가장 큰 작용을 하므로 병과 개 또는 병과 갑만 있어도 부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월은 아무래도 병에 이게 약간 축축한 땅이기 때문에 논밭에 곡식을 기르려고 하면 막 성장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이기 때문에 병의 작용이 크게 있다. 꼭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개, 을이나 개, 갑도 부귀하게 살지만은 만약 목이 많아서 세력이 강하면은 경금이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목기세가 있었을 때 경금이 무조건 흉하다까지는 아닙니다. 기본은 흉하다가 맞는데 다른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먼저 병화를 취하여 보온하고 다음에는 개수를 써서 수균하게 하면서 간목을 써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토왕한이 소토하여야 귀를 이루게 됩니다. 세 글자가 구비하면 대관대부로다. 갑병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갑병계 대관대부를 말하는 거죠. 성격으로는 대륙적인 기질로 강류를 겸하고 급하지도 아니하고 느리지도 않는 편이다. 뭐 이렇게 여유롭다. 뭐 하나의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그릇이 커 보인다. 뭐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형충 원진이 있으면은 취미가 저속하고 솔직하지 못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대운이 역시 좋지 못하면 절도나 강도의 죄로 남의 지탄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뭐 귀격일 경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흉격이라든가 사주의 격을 잘 못 이루고 있다라든가 대운의 도움을 못 받았을 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건강으로는 수화가 적당히 안배되어 있으면 무병장수하는 사람이다. 편고하면은 한쪽으로 오행이 쏠려 있거나 너무나 춥거나 이런 말이겠죠. 춥거나 더울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병단병한다. 진월 기토자가 큰 병이 없는 편에 해당한다. 아무래도 기토가 진월에 있다면 겁재작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사주의 기세가 튼튼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체로 위장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큰 어려움까지는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가운은 격의 정도에 따라 가문의 흥패가 크게 차이 나므로 진월 기토 하나만 보아서 가세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동량이라든가 격국의 청탁이라든가 뭐 어전 사주의 편고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원령 겁재자는 가정이 편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겁재가 있다 보면 재가 깨지지요. 부부간의 불화의 소지도 크고 뭐 남자는 재가 깨지기 때문에 여자는 재가 깨지면 재생살의 작용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비견겁재가 다시 또 있으면 상처나 이별하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비견겁재는 재의 파극을 불러옵니다. 그랬었을 때 남자는 그 작용이 더욱 커지고 여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재생살의 작용 때문에 겁재가 있었을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해일주는 부모 궁과 원진이나 처자와 부모의 사이가 나쁘다. 기해라고 하면 진의 원진의 작용이죠. 진월인데 기해일주가 돼버렸다. 이러면은 진의 원진의 작용 때문에 겁재가 월에 있기 때문에 원진의 재와 서로 진의 원진이 일어나서 배우자 자리와 월지의 부모궁이 서로 원진의 작용이 일어나서 어려움입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귀격으로 갈 때는 군계통, 특히 해나 공군 쪽으로 출세하거나 농수산부 쪽으로 출세하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겁재 작용이 있게 되고 이럴 때는 이제 그 물의 작용이 잘 고여있는 장하고 있는 격이 됩니다. 그랬었을 때 이런 해공군이라든가 군인의 기세를 쓰면은 겁재의 힘이 그 역할을 풀어가는데 직업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